여러분, 복부지방흡입 가격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병원마다 차이가 꽤 크게 나거든요. 그런데 가격뿐만 아니라 수술 범위까지 병원마다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진짜 짧거든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으로 갈수록 점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즉시 고객님들의 뱃살 밑에 이 치골 부위, 이 아랫뱃살 밑에 있는 이 치골 부위를 한번 만져보세요. 치골 부위가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평소에는 보통 이 두툼하게 잡히는 아랫뱃살에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치골 부위가 그렇게 눈에 잘 띄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복부지방흡입을 해서 이 뱃살이 줄어든다면 치골 부위가 그때서야 비로소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치골 부위에 지방이 많으면 추리닝과 같은 이런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딱 달라붙는 레깅스와 같은 옷을 입을 때면 이 치골 부위가 볼록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됩니다. 복부 지방흡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복부 지방흡입을 이미 하신 분들도 치골 부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골 부위는 복부 지방흡입 수술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복부 지방흡입 수술에 치골 부위가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서 복부 지방흡입 가격만 지불하면 끝나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복부 지방흡입 수술과 치골 지방흡입과는 별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부 지방흡입 가격에 더해서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인 것이죠. 두 번째 병원도 결코 이게 나쁜 병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골 부위를 포함시켜서 수술하는 것이 당연히 수술하기도 까다롭고 수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병원의 수술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게 같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치골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지불하는 추가 요금이 보통 수십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치골 부위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한데요. 복부 전체 지방흡입 수술인데 이 옆구리와 아랫배는 수술했지만 이 상복부를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는 줄어들었는데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갈수록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이런 가분수형 체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 케이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를 흡입을 해서 지방이 빠져나가서 조금 납작해졌는데 잘 보시면 윗배가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방흡입 수술을 했는데 지방이 불충분하게 제거가 돼서 볼록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찰을 해봤더니 지방이 거의 제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요. 가슴 밑에 한 요 정도 부위에 해당되는 지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딱히 정확하게 지칭하는 명칭이 없는데 저는 그냥 가슴 밑 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날씬한 분들은 이 가슴 밑 지방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납작한 편인데요. 뱃살이 많은 분들은 이 가슴 밑에 가려지는 부위에 숨겨진 지방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복부 지방흡입 수술에 이 부분 가슴 밑 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구리를 볼 때도 크게 3등분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슴선까지 있는 요쪽 가장 높이 있는 옆구리를 윗옆구리, 그리고 중간에 가장 파인 부분, 이 부분을 중간 쪽 옆구리, 그리고 골반뼈에 붙어있는 지방을 우리가 아래쪽 옆구리라고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간 옆구리가 가장 넓고 지방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간 옆구리는 어느 병원이든지 당연히 수술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갈비뼈, 이 뼈 위에 붙어 있는 이 위쪽 옆구리랑 그리고 골반뼈에 붙어 있는 이 아랫 옆구리는 이 복부 지방흡입 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꽤나 흔합니다. 이 부분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간 옆구리는 어느 정도 흡입이 되어 있는데 이 위쪽 옆구리는 수술 범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옆구리 라인의 완성이 지방흡입 수술의 거의 완성도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 라인이 옆구리 허리의 가장 잘록한 선에서 가장 얇아졌다가 위로 스무스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위쪽 옆구리가 잘 충분히 제거가 안 된 경우에는 허리 라인이 잘 벗겨졌다 갑자기 다시 두꺼워지는 이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엉덩이에서 허리로 스무스하게 라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반 쪽에 있는 아래쪽 옆구리살이 한번 볼록하게 나왔다가 다시 허리로 줄어드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골반 지방을 흡입을 해서 라인을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명확히 의사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흡입 가격을 볼 때는 단순히 가격이 딱 얼마다 이렇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은 복부 지방흡입 수술에 이런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구나, 이 병원은 이것까지 포함시키려면 추가 요금이 이 정도 발생하는구나, 이런 점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